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CEO라고 부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말하는 게 제 방식이니까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하루 일정을 정리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소파 쿠션은 정확히 45도 각도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죠.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하고 흔들림 없는 살. 사람들은 이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완벽함이란 게 얼마나 차갑고 텅 빈 것인지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죠. 엄마, 잠깐 통화 가능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전화 너머로 지수의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빠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죠.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마.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이름은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서 민지가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죠. 이사회, 프로젝트 미팅, 투자자 만찬. 빈틈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일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문득 책상 서랍을 내려다봤죠. 가장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그곳.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인된 채로요.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죠. 꺼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주는 없었죠. 침대는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숨막힌다. 나를 위해 떠난다. 단 2줄이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미련도 없었죠.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게요.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저는 그날 회사에 출근했고 회의를 진행했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걸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죠. 떨림을 멈추게 하려고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다음 일정 준비해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죠. 조명을 켰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태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 후회할 리 없겠죠. 그는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완벽함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떠난 사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진작에 말라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결혼식 날 아빠 얘기 안 할게. 걱정 마.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오래 들어보지 못한 말일까요? 태준이 떠난 뒤로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태준이 떠난 첫날 밤 저는 이 천장을 새벽까지 바라봤습니다.
왜 떠났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뭘 놓쳤는지 생각하며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너무 완벽했던 거죠. 너무 강했고, 너무 냉철했고, 너무 통제적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옆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났죠. 저를 버리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커피를 내리고 뉴스를 보고 일정을 확인하겠죠.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될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쪽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비수처럼요. 10년이 지나도 빠지지 않는 비수.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숨막힌다. 그 말이 저를 규정했습니다. 완벽한 CEO,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성공한 여자. 하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아내였죠.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새벽을 기다렸죠.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간을요. 일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할 때만큼은 완벽함이 저를 지켜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오늘은 우리 회사 최대 프로젝트인 신도시 복합문화단지 최종 승인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해란이었습니다. 경쟁사 대표이자 제 가장 오래된 라이벌이었죠. 2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죠. 그녀는 저를 무너뜨리는 걸 인생 목표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혜란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걱정되어서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사진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죠. 무슨 문제 말입니까? 혜라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10년 전 설계 오류 말입니다. 당신이 담당했던 공익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때 부실 설계로 중단된 사업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입니다. 설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말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던데요. 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죠. 이 사진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10년 전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요?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그 프로젝트는 기술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죠. 10년 전 그 프로젝트. 사실 저는 그걸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떠나던 바로 그 시기였으니까요. 혜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증명해 보시죠. 당시 최종 설계 도면과 안전 검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혜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일주일 드리죠. 그때까지 자료 제출 못하시면 이 프로젝트는 당신 손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돌아왔죠. 민지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공익 프로젝트 자료 전부 찾아줘. 지금 당장. 네, 대표님. 민지가 나가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10년 전 그 프로젝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으로 주도한 대규모 공익 사업이었죠. 저소득층을 위한 복합 주거단지였습니다.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점점 이상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서재에 있었죠. 말수가 줄어들었고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그를 소외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더 집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완벽하게 끝내고 태준에게 돌아가려 했죠. 봐,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하려고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먼저 떠났으니까요.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대표님, 자료실에 그 프로젝트 파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이었죠. 10년 전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드카피도 찾을 수 없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그럼 헤란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다시 찾아봐. 백업 서버, 개인 보관함 어디든지 뒤져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10년 전 그 프로젝트. 누가 마지막으로 작업했을까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죠. 제 회사 소속은 아니었지만 종종 프로젝트를 도와줬습니다. 특히 그 공익 프로젝트에 애정이 많았어요. 밤늦게까지 설계를 다듬곤 했죠. 의미 있는 일이야. 이런 걸 해야 진짜 건축가지.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었죠.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태준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죠. 엄마, 웨딩드레스 피팅 같이 갈 수 있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오늘은 좀 바빠서.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약속할게. 네,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이 먼저, 가족은 나중에. 그렇게 태준을 잃었고 이제 딸마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도시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1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저를 버리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헤라는 하필 그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을까요? 10년이나 지난 일인데요. 누군가 그녀에게 정보를 흘린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10년 전 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손댔던 프로젝트가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개인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제가 백업해둔 파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그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료는 여전히 찾지 못했죠. 회사 전체를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프로젝트 파일은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헤란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등기우편 하나가 놓여 있었죠. 발신인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서명도 없었죠.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낡아 보였습니다. 최소 10년은 된 것 같았죠.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IT 담당자 준호를 불렀어요. 이거 확인 좀 해줘. 바이러스 검사하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줘. 준호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죠. 파일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영상 파일, 다른 하나는 압축 파일이었어요. 둘 다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암호화네요. 비밀번호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요? 파일 속성이라도 볼 수 있어? 잠시만요. 준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파일 정보가 화면에 떴죠. 생성 날짜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태준이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태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태준이 만든 파일이라는 건가요? 그럼 누가 지금 이걸 보낸 거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비밀번호 없이 뭐라도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동영상 파일은 미리 보기 썸네일 정도는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봐. 준호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몇 분 후 흐릿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0년 전 그가 떠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준의 모습이 제 기억과 달랐죠.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태준은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손떨림 때문에 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그렸죠. 대표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압축 파일 이름 좀 봐줘. 혹시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파일명이 좀 이상합니다. PROJECTHOPFINALVERCOMPLET라고 되어 있네요. 프로젝트 호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게 바로 10년 전 공익 프로젝트의 코드명이었어요. 희망 프로젝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 사업이었죠. 파이널이라고 했어? 네, 최종 버전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최종 버전. 그럼 이 안에 완성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건가요? 태준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바로 그 설계도인가요? 일어섰습니다. 방 안을 서성였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태준은 왜 이런 파일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암호화했을까요? 누가 지금 제게 이걸 보낸 걸까요? 민지가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이해란 대표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제출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네요. 알았어.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민지가 나가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죠. 태준의 흐릿한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야, 태준?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당연히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암호 해독할 수 있어?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이 수준이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최소 며칠은요. 며칠이면 늦어. 내일까지 열어야 해. 그건 좀. 방법을 찾아봐. 뭐든지.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비밀번호. 태준이라면 뭘 비밀번호로 썼을까요? 생일? 아니에요. 너무 뻔하죠. 결혼기념일? 그것도 아닐 겁니다. 태준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뭘까요? 문득 태준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거야.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람.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10년 전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몇 시간을 뒤졌습니다. 눈이 뻑뻑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하나였어요. 태준이 보낸 거였죠.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잊지 마세요. 희망.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프로젝트명을 정할 때 항상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비밀번호로 쓰곤 했죠.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희망으로 시도해봐. 한글로 영어로 숫자 조합으로 다 해봐. 알겠습니다. 준호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여러 조합을 시도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표님 열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봤죠. 압축 파일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폴더가 하나 나타났어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안전검토서, 시뮬레이션 결과물들이었죠.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제가 찾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파일도 같은 비밀번호로 열렸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죠. 화면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게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태준이 아니었어요. 야위고 창백하고 아파 보였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나는 떠나야 해. 당신 곁을 떠나야 해.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숨막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말이었죠.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쪽지와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게 최선이야. 나를 믿어줘.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은 분명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났죠. 왜일까요? 무슨 이유로 편집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이걸 저한테 보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죠. 태준의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고통스러운 눈빛, 그리고 미완성된 메시지. 준호가 복구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설계 도면들은 정말 완벽했어요. 구조 계산도 완벽하고 안전성 검토도 완벽했죠. 이 자료만 있으면 헤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죠. 최종 설계도의 일부 섹션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지하 구조물 부분이었어요. 이게 뭐지?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부분만 없는 걸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민지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프로젝트 중단 사유가 정확히 뭐였는지 찾아봐줘. 네, 대표님. 민지가 나가고 저는 다시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태준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빼놓은 것 같았죠. 왜일까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혜란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약속된 시간이었죠. 어떻습니까, 서연 씨? 자료 준비됐나요?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제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준비한 파일들을 내밀었어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당신이 궁금해하던 최종 설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혜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꼼꼼히 확인했죠.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하 구조물 설계는 어디 있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 부분을 노린 거였어요. 그건 별도 보안 문서입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왜 지금은 안 되죠? 보안 규정상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죠. 혜란은 비웃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군요. 일주일 더 드리죠. 그때도 못 내시면 이번엔 정말 끝입니다.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10년 전 프로젝트 중단 사유요. 뭐라고 나와 있어? 예산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중단 직전에 집안조사 보고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집안조사? 네, 누군가 지하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하 구조물. 바로 지금 누락된 그 부분이었죠.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 알 수 있어? 기록에는 익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익명.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USB를 보낸 사람도 익명이었죠. 혹시 같은 사람일까요? 그 보고서 찾을 수 있어? 찾아보겠습니다. 민지가 나가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를 제기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태준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엔 더 주의 깊게 관찰했죠. 태준의 손이 떨리는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색이었습니다. 너무 창백했어요. 건강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문득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이 아팠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아팠다면 말했겠죠. 저한테, 지수한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쪽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숨막힌다. 완벽함. 저는 늘 완벽을 추구했죠. 약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태준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프다는 걸 숨긴 걸까요? 제가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영상 파일 메타데이터 더 확인할 수 있어? 어떤 걸요? 뭐든지. 숨겨진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 준호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몇 분 후 준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파일 속성 중 주석란이었습니다. 거기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2015년 3월 12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떠나기 2달 전이었어요. 신경외과. 손떨림의 원인이었을까요? 이 병원에 연락할 수 있어? 환자 정보는 보호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죠. 소파에 앉아 태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태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영상 속 태준은 달랐어요. 고통스럽고 지쳐 보였습니다. 뭘 숨긴 거야, 태준?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죠. 엄마, 내일 시간 돼요? 아빠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빠 얘기? 네, 결혼식 전에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았다. 내일 점심 먹자. 고마워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죠. 태준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집안 조사 보고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필체가 박태준 이사님 필체와 똑같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던 거죠.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서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결함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익명으로 제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떠났죠. 완벽함을 추구하던 제게 실패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지수와의 점심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기다렸죠. 손이 계속 떨렸어요. 태준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엄마 기다렸죠? 아니, 방금 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지수가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에 대해 물어봐도 돼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물어봐. 아빠는 정말 그냥 떠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도 궁금했던 거죠. 10년 동안 참아왔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쪽지만 남기고 떠났어. 그게 전부예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혹시 아빠가 아팠던 거 아닐까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요.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아빠가 이상했거든요. 자주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약을 드시는 걸 봤어요. 약을? 네, 작은 알약들이었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영양제라고 하셨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준이 약을 먹고 있었다고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아, 그때 저는 프로젝트에만 몰두하고 있었죠. 태준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어느 병원 다니셨는지 기억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번은 차에서 진료 기록지를 봤어요. 서울대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USB 메타데이터에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태준의 손떨림, 창백한 얼굴, 병원 기록, 그리고 신경외과.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를 급히 불렀죠. USB 파일 더 분석할 수 있어? 숨겨진 데이터가 더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준호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표님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뭘? 동영상 파일에 숨겨진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추가 영상이에요. 열 수 있어? 같은 비밀번호로 시도해 볼게요. 준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파일이 열렸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이전 영상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눈빛은 흐릿했고 말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보였죠. 서연,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거짓말했어. 당신의 삶이 숨막혀서 떠나는 게 아니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파. 많이 아파. 태준의 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뇌종양이야. 말기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뇌종양. 말기. 6개월. 의사가 말했어. 점점 나빠질 거래. 손발이 마비되고 말도 못하게 되고 결국엔 나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한테 그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잖아. 나 같은 망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태준에게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프로젝트. 희망 프로젝트 말이야. 거기 문제가 있어. 지하 구조물 설계에 오류가 있어. 나는 그걸 고치려고 했어. 당신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니까. 태준은 카메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USB에 모든 게 들어있어. 완벽한 설계도.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을 지키는 것.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사랑해, 서연. 항상 사랑했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나 같은 짐이 되지 않는 게. 짐이 아니야. 당신은 짐이 아니었어.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쪽지에 쓴 말들 다 거짓말이야. 일부러 미움받으려고 한 거야. 그래야 당신이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미소였죠. 지수 잘 키워줘. 우리 딸한테 아빠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말해줘. 그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리고 행복해. 제발 행복해, 서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태준은 아팠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만 몰두하고 완벽함만 추구하면서 그를 외면했죠. 그리고 그는 혼자 모든 걸 짊어졌습니다. 병도 고통도 죽음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설계도들이었죠. 태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완성한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아파하는 와중에도 그는 저를 위해 일했던 겁니다.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요? 제가 약점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완벽함만 원했으니까요. 태준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짊어지고 떠났던 거죠. 민지가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이해란 대표가 나가 있어. 지금은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죠.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죠. 사랑해, 서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태주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죠.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완벽한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살보다 그가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걸요. 완벽함보다 사랑이 더 소중했다는 걸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10년이나 늦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죠.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뇌종양 말기 환자의 생존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에서 1년. 태주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마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완벽한 CEO 한서연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울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여자로서요. 준호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싶었던 거죠.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완벽함도 냉철함도 강인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태준이 남긴 모든 파일을 다시 봤죠. 설계도 하나하나 계산서 한 줄 한 줄을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태준은 완벽한 작업을 해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새벽 3시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누가 이 USB를 보낸 걸까요? 태준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누가 10년이 지난 지금 이걸 제게 전한 걸까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인데도 답장이 왔죠. 그도 잠을 못 자고 있었나 봅니다. 등기우편 발신지 추적 가능할까? 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발송됐습니다. 경기도 소재 호스피스 병동이요. 호스피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이었겠죠. 병원 이름 알려줘. 주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에 올랐어요. 새벽이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죠. 작은 병원이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0년 전에 여기 계셨던 환자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박태준이라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박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따라오세요.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들어갔죠. 거기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한서연 씨시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태준 씨가 말씀 많이 하셨죠. 사진도 보여주셨고요. 앉으라는 손짓을 받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차를 따라줬어요. USB는 제가 보낸 겁니다. 태준 씨가 부탁하셨거든요. 10년 후에 보내달라고요. 왜? 10년 후에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시간이요.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필체였어요.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오늘 진단을 받았다. 뇌종양. 수술 불가능. 6개월에서 1년. 서연에게 어떻게 말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3월 20일. 손이 떨린다. 설계하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희망 프로젝트는 끝내야 한다. 서연을 위해서. 또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4월 5일.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 아니다. 나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게 슬프다. 하지만 이게 맞다. 그녀의 완벽한 삶에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페이지마다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의 고독이, 아픔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4월 30일. 프로젝트의 문제를 발견했다. 지하 구조물 설계가 잘못됐다. 서연은 모르고 있다. 익명으로 제보해야겠다. 그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5월 15일. 설계도를 완성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그렸다. 하지만 해냈다.
이게 내가 서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5월 20일. 내일 떠난다. 서연 곁을 떠난다. 이게 최선이다. 그녀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 같은 망가진 사람과 있으면 안 된다. 쪽지를 남기겠다. 냉정하게 차갑게. 그래야 그녀가 나를 잊을 수 있다. 사랑한다, 서연. 평생 사랑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여기서 6개월을 보내셨어요. 혼자서요. 가족도 친구도 부르지 않으셨죠. 왜요? 왜 혼자 그 고통을?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완벽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수는 잘 크고 있는지, 당신은 행복한지.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USB를 10년 후에 보내라고 하신 거겠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가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요. 완벽함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준비 말입니다. 원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는 마지막까지 설계도를 다듬으셨어요. 손이 떨려도 눈이 흐려져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준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시는군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차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준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죠. 그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10년 동안이나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죠. 대표님, 이해란 대표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지하 구조물 설계도 제출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았어. 회사로 가고 있어. 이제 알았습니다. 태준이 왜 완벽한 설계도를 남겼는지요. 제가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떠난 뒤에도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태준.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죠.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태준의 희생을, 그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완벽함을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 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혜란도 와 있었죠.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어요. 한서연 대표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하 구조물 설계도를 제출하시겠습니까? 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태준이 완성한 최종 설계도였죠.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혜란이 황급히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녀의 손이 점점 느려졌죠. 이게 10년 전 프로젝트의 완벽한 최종 설계도입니다. 지하 구조물의 모든 오류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구조 계산서를 확인하고 안전성 검토 결과를 들여다봤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설계도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박태준 건축가가 작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혜란이 비웃었죠. 당신 남편이요? 10년 전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말입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오류를 발견하고 혼자서 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일기장이었죠. 여기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문제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왜 익명으로 제보했는지.
혜란에게 노트를 건넸어요. 그녀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태준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한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박태준 건축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뇌종양으로요. 이 설계도를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혜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승리의 미소는 사라졌죠. 제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조차도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설계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완벽합니다. 박태준 건축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도를 높였으니까요. 회의는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혜란은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이사들은 박수를 쳤죠. 축하합니다, 대표님. 이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기를 완벽하게 넘기셨어요. 완벽하게요. 그 단어가 쓰디쓸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일찍 퇴근해. 네, 대표님. 민지가 나가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가장 아래 서랍이었어요.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간 열지 않았던 그것을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쪽지가 나왔죠.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숨막힌다. 나를 위해 떠난다. 태준의 글씨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침 제가 봤던 바로 그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요. 당신의 삶은 완벽해서 내가 숨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완벽한 삶에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나를 위해 떠난다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는 뜻이었어요. 쪽지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작은 조각으로요. 10년간 저를 짓눌렀던 그 말들을 하나하나 찢어냈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쪽지 조각 위로요. 미안해, 태준. 너무 늦게 알았어. 서랍 깊은 곳에서 액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태준의 사진이었어요. 지수 돌잔치 때 찍은 거였죠. 활짝 웃고 있는 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10년 만에요.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 나를 이 자리에 지켜준 거였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완성한 설계도로 프로젝트를 지켰어. 당신 덕분이야. 바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문득 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아. 세상이 조용해지거든.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들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죠.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수야, 아빠 얘기해도 될까? 예. 결혼식 날 아빠 얘기하고 싶어. 안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대답이 들렸죠. 해주세요, 엄마. 저도 아빠 얘기 듣고 싶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완벽함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남긴 사랑을, 희생을, 그 모든 진실을 안고서요. 사랑해, 태준. 이제야 말하네. 너무 늦었지만 빗물에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태준의 사랑이 들렸으니까요. 10년이나 지나서야 드디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죠. 저는 일찍 일어나 드레스를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은 아니었죠. 하지만 더 편안해 보였어요. 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준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죠. 지수가 결혼할 때 내가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서연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서연, 우리 딸 잘 부탁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오늘은 웃는 날이니까요.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죠. 지수가 대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태준을 닮았죠. 정말 예쁘다.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본 게요. 엄마 아빠 얘기 정말 해주실 거예요? 응, 약속했잖니. 고마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줬죠. 오늘은 울면 안 돼.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네, 알아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입장했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요. 신랑 신부의 서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이었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신부의 어머니이신 한서연 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죠. 수백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완벽하게 준비된 원고를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신부의 어머니 한서연입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딸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저는 평생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완벽한 CEO,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제 남편 박태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습니다. 뇌종양으로 죽어가면서도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걸 감당했죠. 제가 완벽함을 잃지 않도록요. 지수가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삶은 숨겨진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걸요. 완벽해 보이는 제 삶은 사실 태준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최근 회사의 위기를 넘긴 것도 태준 덕분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완성한 설계도가 저를 구했어요.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방에서 작은 모형을 꺼냈습니다. 태준이 설계한 프로젝트의 미니어처였죠. 이것이 태준이 마지막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희망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공익 주거단지예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혼자서 이 모든 걸 완성했습니다. 모형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태준의 이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수를 바라봤죠. 지수야, 아빠는 도망간 게 아니야. 너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지수가 단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껴안았죠.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컸다는 걸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축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은 계속 진행됐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게 느껴졌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표님. 박태준 건축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는 혼자 식장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태준, 오늘 봤어? 우리 딸 결혼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내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 가방에서 프로젝트 미니어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죠.
이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완성할게.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사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봉안당이었죠. 원장님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태준이 잠든 곳이었어요. 봉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패널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죠. 박태준 1975-2015.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있었죠. 프로젝트 미니어처를 패널 앞에 놓았습니다. 태준 가져왔어. 내가 만든 거야. 이제 곧 현실이 될 거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플 때 몰라줘서. 혼자 아파할 때 곁에 없어서. 내 사랑을 10년이나 늦게 알아차려서. 손으로 패널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너의 희생이 나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안당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제 완벽함을 내려놓을게. 그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 숨막히지 않는 삶.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 태준. 항상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봉안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희망 프로젝트 착공 준비해줘. 설계자는 박태준 건축가로 명기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네, 대표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 축사.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실수해도 약해도 무너져도 괜찮다는 걸요. 태준이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이 저를 자유롭게 해준 거죠. 집으로 가는 길 공사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희망 프로젝트가 세워질 터였어요. 곧 태준의 설계가 현실이 될 겁니다. 기다려, 태준. 내 꿈을 이뤄줄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행복을요. 진짜 행복을 말입니다. 태준 없이도 완벽함 없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어요.